3스텝 문항들입니다. 일단은 3단원부터 시작해서 3단원, 2단원, 1단원, 3단원에 대한 3스텝 문항들을 중요도에 맞춰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선분들을 이었을 때 여기 5개의 점이 있어요. 5개의 점이 있고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5개의 점 중 4개의 점을 선택해서 왼쪽의 4개의 점과 1대1 대응을 시키는데 교점이 2개 이상이다. 2개, 3개, 4개 너무 많죠? 6건일 겁니다. 6건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1 전체 확률에서 일단은 5개의 서로 다른 점을 4개의 서로 다른 점과 1대1 대응 시키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점이 안 생기는 경우, 교점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교점이 하나인 경우, 여기가 포인트겠죠. 교점이 한 개인 경우, 여기가 포인트일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들을 더 해볼게요. 일단 교점이 안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이 5개의 점을, 5개 점이 있죠. 5개의 점 중 4개의 점을 배열하기 전 상태, 일단 뽑기만 하자는 겁니다. 뽑게 되면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이 선택되면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면 교점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교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교점이 하나인 경우부터가 문제예요. 자, 교점이 하나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두 선분이 한 번 만나는 경우를 이제 얘기할 텐데요. 가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뭐 가령 여기가 없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없게 되는 상태에서 X자 모양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점 중에서 4개를 선택해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5개 중 한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묶어요. 얘네들이 묶게 되면 묶었다라는 건 이렇게 X자로 만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겠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만나면은 X자 모양이 되면서 나머지는 연결되는, 그러니까 하나, 둘, 3개씩이 나오게 된다. 하나, 둘, 3개씩. 하나, 둘, 3개씩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빠졌다고 합시다. 4개의 점 있잖아요. 그러면 3, 4끼리 묶든지 아니면은 2, 3끼리 X자 모양이 되든지 1, 2끼리 X자 모양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선분이 한 번 만나는 경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 문항의 핵심은 세 선분이 한 번 만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보면은 맨 위쪽에 2가 없거나 아니면 맨 아래쪽 A가 없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4가 B로 갔다고 합시다. 4가 B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3이 C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한 칸 내려갔고 여기와 여기 간격이 다르다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한 칸 내려갔고 한 칸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올라갔을 때는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첫 번째로 보이죠. 하나 보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2, 3, 4 인접한 얘네들이 이렇게 만난다면 이쪽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와 여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랑 똑같은 패턴으로 만날 수 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녹색 모양으로 이렇게 세트가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구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구별을 해볼게요. 일단 그림이 겹치면 헷갈릴까봐 제가 일부러 좀 구별을 했는데요. 여기 구별했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있는 거냐면 여기서는 1, 2, 3, 4에 대해서 A, B, C, D, 그러니까 2가 빠진 상태예요. 맨 꼭대기에 있는 2를 뺀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대응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칸 내려갔고 여기가 한 칸 내려갔죠. 이번에는 한 칸 내리고 한 칸 올리게 되면 마찬가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 2, 3, 4 아니면 1, 2, 3 묶을 수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엔 내려가는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위로 한 칸 올라갔고 또 한 칸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지금 이거는 위쪽에 2가 지금 세 가지죠. 이제 표현을 해보면 현재 세 가지인데 이거는 위쪽에 2가 없었을 때일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아래쪽에 A가 없는 형태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한 칸씩 올라가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요번엔 이런 게 두 개 나오고 이런 게 하나 나오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 그러니까 위쪽에 2가 없을 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세 성분이 한번 만나는 경우가 그러면 밑쪽에 A가 없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에 의해서 세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서 이제 그 다음 번으로는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뭐냐면은 이제는 맨 위쪽에 2가 없거나 맨 아래쪽에 A가 없다면 이제 중간 단계에서 D가 없는 경우와 그 다음에 B가 없는 경우 있죠.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둘은 대칭적일 겁니다. 이때에는 세 성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서 한 칸 내려갔고 한 칸 올라갔다 봅시다. 그럼 또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올라갔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성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세 개가 연달아 있는데 한 칸이 뚝 끊긴 거예요. 이때 하나가 나오고 또 대칭적으로 이쪽에서도 또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운데가 뚝 끊겨버리면 세 개가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세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추가적으로 8개가 붙는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1이라는 확률에서 5개의 점 중 4개를 1대1 대응시키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4개를 뽑아서 그냥 크기 순으로 대응시키면 교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선분이 한 번 만나는 경우가 15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추가적으로 8개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1 빼기 120분의 여기 5가 있고요. 15가 있고 8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8이 되죠. 28이 되니까 120분의 92가 돼서 계산해보면 30분의 23이 된다. 이게 수능특강 해설지를 보면은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처럼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면 지금 4개의 선분이 2점 이상 만난다고 하면은 2개, 3개, 4개 많습니다. 그래서 여사건으로 첫 번째 생각했고 그 다음에 교점이 없는 경우는 전형적인 조합 개념이죠. 그 다음에 교점이 하나 생긴다고 했을 때 두 선분이 한 번 만나는 경우는 X자 모양으로서 얘네 둘이냐 즉 5개의 점 중 4점을 선택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접한 점들끼리 X자 모양을 만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 문제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세 선분이 한 번 만나는 경우 이게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입니다. 이때 연속간 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 3, 2가 묶인다. 그때 하나 나올 거고 3, 2, 1이 묶인다. 하나 나오는데 이건 내려가기만 하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쪽으로도 가능했다. 그때 항상 움직일 때는 세트가 같이 3개씩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얘기에서 이건 지금 맨 꼭다리 위와 맨 아래쪽 A가 사라지는 경우, A가 없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고 중간에 하나가 딱 커트가 돼버리면 연속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D가 없거나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가 없거나 아래에서 두 번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씩 있을 수 있는데 세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그러나 가운데가 이렇게 딱 없어져 버리면 연속되는 세 점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세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없다. 이것이 이 부분이 이 문항의 킬링 포인트였고 1, 2, 3단원 세 단원을 통틀어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다. 1부터 n까지의 수들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뽑은 다음에
합했더니 홀수가 됐다라는 것은 보는 순간 홀수가 홀수에 있구나. 여기까지는 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홀수가 홀수에 있다. 홀짝성을 물을 때는 마지막 수의 홀짝성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행을 해봐야 돼요. 바로 알 수는 없어요. 4개의 숫자가 있다고 했었을 때 홀수가 홀수에 선택되어야 되니까 홀수가 지금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4개 중 3개를 선택하는데 두 홀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1, 2, 4, 2, 3,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n이 5라고 하면 1, 2, 3, 4, 5가 있는데 5개의 점 중 3개를 선택했을 때 홀수가 여전히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1, 3, 5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3개의 홀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2개의 짝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3개의 홀수 중에서 3개 선택하거나. 자, 끝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끝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를 갖고 파악한 다음에 다시 n으로 표현할 겁니다. n이 이렇게 돼버리면 선택할 수 있는 홀수의 개수와 선택할 수 있는 짝수의 개수가 동일해집니다. 동일해져요. 자, 여기서 합이 홀수가 될 확률은 2p개 중 3개를 뽑았을 때 p개의 홀수 중 하나를 뽑고 p개의 짝수 중 2개를 뽑거나 아니면 p개의 홀수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준비를 합니다. 3팩토리얼 2p 이렇게 쓰고 여기는 p 곱하기 2분의 p의 p-1 그리고 이쪽은 6분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 여기 값은 위아래 6을 곱하겠네요. 위아래 6을 곱하면 그리고 이제 p는 어차피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위아래 p는 다 있으니까 없애주고 6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2에 2p-1 2p-2라고 쓰고 6을 곱하면은 여전히 지금 p는 있는 상태고 p-1이 공통이니까 p-1 공통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공통이지 않은 게 이제 3p가 되겠죠. 6을 곱했으니까 여기 3p, p, 4p-2가 됩니다. 그러면 2p-1이 4p-2 잘 보이죠? 지금 보면 이거 딱딱 떨어지네요. 4p-2, 4p-2 약분되고 얘는 2배 p-1이니까 짝수일 때는 2분의 1이 1로서 항상 일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끝수가 홀수라면 선택할 수 있는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의 차이가 생깁니다. 홀수는 p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짝수는 p-1개밖에 없어요. p-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해보면 2p-1개 중 3개를 선택하는데 홀수 p개 중 하나를 선택하고 p-1개의 짝수 중 2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p개의 홀수 중에서 아예 3개를 선택하거나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분자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p 곱하기 2에 p-1, p-2가 되고 이쪽은 3분의 p의 p-1에 p-2가 되면서 보입니다. 공통이죠. 공통이 돼요. 그래서 분자 쪽은 뭐가 되냐면 6분의 이게 6분의 뭐 얼마가 되냐 3팩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계산에 6분의가 되죠. 그러면 6분의 4 그냥 6분의 4라고 할게요. 약분하지 않고 6분의 4의 p의
P-1에 P-2라고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모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6을 쓴 거예요. 2P-1, 2P-2, 2P-3이라고 한 다음에 6은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쫙 써볼게요. 쫙 써보면 2P-1, 2P-2, 2P-3 보이나 이게? 그리고 4배 P에 P-1, P-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뭐가 보이죠? 얘랑 약분서 이렇게 되고 이제 다시금 n의 형태로 표현해야 확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n이 2p-1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n입니다. 자, 그럼 얘는 n에서 1을 뺀 거고요. 그러면 2p니까 이거는 n에다 1을 더한 거고 그 다음에 p-2는 뭐냐면 p가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p-2는 2분의 n-3일 겁니다. 따라서 2분의 n-3. 자,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그래도 나름의 규칙성이 보이게 n-2보다 하나 적은 애가 분자에 있고 요번에는 이는 물론 깔아야 되지만 여기 n이면은 여기가 n 플러스 이렇게 되면 뭔가 그래도 생각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부터 10까지에 대해서 확률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짝수가 4, 5, 4, 6, 8, 10 4번 나오죠.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 되고요. 3일 때는 보시다시피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가 n이 5일 때, 7일 때, 9일 때를 계산하면 되는데 2분의 1은 묶었고요. 그럼 5 들어가면 여기 뭡니까? 여기는 3이고 3보다 하나 적고 그 다음에 5일 때 여기 5고 5보다 하나 크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7이면 5고 5보다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여기 7 쓰고 여기 8 이런 식으로 계산의 효율성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 그 다음 여기는 7, 6, 9, 10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3분의 10이 나옵니다. 3분의 10이 나와요. 3분의 10이 나온다. 이걸 보자마자 홀짝성을 우리가 바로 떠올리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4일 때 어떤가.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홀수라는 게 중요한 건데 4일 때는 홀수와 짝수 개수가 같았고 5일 때는 홀수가 하나 더 많더라. 이것 때문에 계산상의 디테일이 조금씩 바뀌더라. 아, 그래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봤다. 근데 짝수일 때는 항상 2분의 1로 일정이고 홀수일 때가 조금 복잡했다. 지금 수의 형태를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가서는 다시금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n을 대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디테일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삼각함수 조금 물었네요. A와 B는 1과 6 사이의 수인데 A sin X 플러스 5와 2B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 B는 1부터 6까지 가능한 녀석으로서 가능한 게 2, 4, 뭐 이렇게 가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A sin X 일단 A sin X라고 쓰겠습니다. A sin X가 이제 마이너스 3으로부터 이제 2씩 증가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2씩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sin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 달라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쌍과 그 다음에 이런 녀석들을 딱 보면
자, 몇 개가 나올 수 있는가? 이제 여기서 얘가 쌍이고 얘가 쌍이니까 일단 2배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크기가 절대값이 1 이하가 되게 되니까 A는 3, 4, 5, 6 3, 4, 5, 6 4개가 가능합니다. 그죠? 3, 4, 5, 6 4개가 가능해요. 그 다음 여기서는 1부터 6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A가 5와 6인 것만 가능하죠. 크기가 1 이하가 되려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부터 6까지 집어넣으면 아무리 넣어도 다 크기가 1보다 큽니다. 따라서 교점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는 22가지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확률은 66의 36분의 22가 돼서 18분의 12이다. 이 정도면 무난한 문제입니다. 1, 2, 3단원에 대해서 저는 지금 3단원, 2단원, 1단원 역순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중복조합에 해당되는 쪽이죠. 조건대로 표현을 해보면 x값이 증가하면 함수값의 절대값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각각의 숫자들, 정수들에 대응되는 함수값의 절대값이 감소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1부터 3까지의 서로 다른 주머니에 6개에 구별되지 않는다.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순서가 정해지면 순서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의 개념. 근데 등호가 들어가니까 중복 조합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명시를 한 것은 3이 최대값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구별되지 않는 순서가 정해진 6개의 물건들을 1부터 2까지의 서로 다른 주머니에 다 담아버리면 최대값이 3이 안 나오게 되니까 그 경우를 빼주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또한 주머니에 담길 때 6개의 함수값들은 각각 2가지의 경우를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간다 하면 1 또는 마이너스 1, 얘도 1로 간다면 1 또는 마이너스 1, 얘가 2로 간다면 2 또는 마이너스 2. 각각 부호를 항상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여기 값은 뭐 이제 여기 5, 8, 8C6, 6이면 5, 7C6, 2의 6승. 그러면 여기 값은 21이 되고 얘는 64가 되니까 1300 얼마지 이게? 1344인가 그럴 겁니다. 1344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문제예요. 자,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4개의 주머니 4개의 주머니에 10개를 담는데 넣지 않은 구슬이 있다는 얘기는 9 이하죠. 9 이하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론 여기선 넣지 않은 주머니 있다고 하니까 0 이상 7 이하일 텐데 여기다가 무슨 정치를 취하냐면 여기다가 주머니 하나를 더 신설합니다. 주머니 하나를 더 넣어주는데 만약에 이제 주머니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얘가 만약에 0이면 9인 거죠. 근데 1이면 8인 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죠? 모두 주머니가 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9까지 갈 수 있어요. 얘만은 모두 다 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는 등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주머니 하나를 넣는 순간 부등식이 등식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이 주머니가 0이 되면은 얘네가 9가 되는 거고 얘가 1이 돼 버리면 얘가 8이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면 얘가 7이 되는 거니까 이 부등식을 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머니 하나를 도입하는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겠는데
그냥 아무 조건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5개의 주머니에다가 구별 안 되는 물건 9개를 담았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 네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가 네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가 저는 그거를 그냥 X1이라 할게요. 한 주머니가 만약에 8 이상이 되면은 조건에 못 쓴다죠. 그러면 8 이상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 주머니 중 한 주머니가 8 이상 되는 걸 중에 하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저는 이걸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x1 빼기 7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x2에다가는 1을 주고 x3에도 1을 주고 x4에다가도 1을 주고 x5에다가도 1을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9에다가 얼마를 처리해야 되냐면 지금 9였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7 빼기 4면 3이죠. 3을 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6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은 5개의 더하기가 있는데 그 5개의 더하기 중 4개의 더하기를 선택해서 탁 끊어버리면 5개의 수로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OH9가 13C9, 13C4 그리고 여기는 4, 5, 20이죠. 그럼 13C4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13C4가 이게 얼마냐면 715가 될 거예요. 그래서 695로 대응된다. 자, 이것도 뭐 많이 전형적으로 수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꿀 때는 주머니 하나를 추가해 주면 된다. 이게 스킬이죠. 자, 3스텝 치고는 좀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막 드립다 계산하면 하면 안 되고 등식을 보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문핵과 특징, 홀수승이에요. 이거로부터 짝수승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 정보, x4승의 개수가 160이라는 정보를 준 것은 결국 n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x3승 갖고는 x4승을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 이 항이 5개 곱해진 녀석에서 x제곱이 2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은 3번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x4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n개의 항이 곱해진 항에서는 데서는 x3승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2만 n번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된 개수들, 얘와 이건 어차피 1이니까 10 곱하기 2의 n승이 160이라는 걸 통해서 n을 찾아라. n은 4다. n은 4라는 걸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x6승을 뽑아내라는 거잖아요. x6승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x제곱을 안 뽑고 x3승을 2개 뽑든지 아니면 얘를 3개 뽑고 얘를 안 뽑든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표현을 해보면 5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다 x제곱을 그러면 1만 5번 뽑혔겠죠. 그러면 이 옆에에서는 4개 항 중 x제곱을 2개 뽑아야 된다. x제곱을 2개 뽑아야 된다. 그러면은 2도 2번 뽑히게 될 거고요. 혹은 5개의 항 중에서 x제곱이 3번 뽑히고 1이 2번 뽑히는 거죠. 그럼 옆에서는 4개 항 중에서 x세제곱이 안 뽑힙니다. x세제곱이 안 뽑혀요. 그러면 2만 4번 뽑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개수들 x6승의 개수를 표현해보면 6, 4, 24 거나 10 곱하기 16 160이죠. 그래서 x6승의 개수는
이렇게 184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단원의 3스텝입니다.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중심각이 라디안으로 표현됐을 때 면적은 2분의 1을 곱한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넓이가 12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중심각은 뭐가 돼야 되냐면 12분의 파이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정확하게 넓이의 2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6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래서 면적이 4분의 파이일 때는 중심각이 2분의 파이가 되고, 이 둘의 합은 3분의 2파이, 뭐 쉬운 말로 12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표현을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냐면, 자, 30도만큼 간 다음에 90도만큼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부채꼴이 한 세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다시 30도만큼 간 다음에 이제 90도만큼 이렇게 딱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세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구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가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세트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0도, 90도에서 이렇게가 한 세트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게 뭔 얘기냐? 뭔 얘기가 되는 거냐면, 마치 원탁으로 친다면 그냥 세 사람이 앉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얘가 녹색,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요, 여기가 녹색이 앉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빨간색이 앉았고, 여기가 파란색이 앉는 세 명에 대한 원탁과 같은 거였다. 그런데 지금 색이 이제 총 뭐 6개가 있겠죠. 6개의 색이 있는 건데, 6개의 색을 자유롭게 이제 넣으면 돼요. 여기 뭐 6, 5, 4, 3, 2, 2 이렇게 6개의 색을 넣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봤을 때 이건 지금 직순열이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나열한 건데, 원순열상에서는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상에서는 달라 보이는 세 개가 원순열에서는 실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므로 이게 240까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6개의 자리에다가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니까 5개의 수를 중복 허락해서 6개의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채우긴 채우는데 그 채워진 숫자들을 모두 곱할 거랍니다. 곱했을 때 정확하게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네. 그래서 24의 배수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홀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16의 배수는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짝수 입장에서는 8의 배수지만 16의 배수가 되지 말라는 얘기고, 결국 정확하게 2는 3개만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뭐 4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우수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능한 것으로서, 자, 2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홀수만 3개 있는 경우, 요것도 홀수고 요것도 홀수니까 굳이 구별하지 말고 일단은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은 이건 동일한 수니까요, 6개의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세 자리만 선택하면 됩니다. 2는 구별이 안 되니까, 같은 문자라서요. 그럼 이제 나머지 세 자리 있겠죠. 나머지 세 자리에다가는 1, 3, 5를 갖고 채우면 됩니다. 남은 첫 번째 자리도 1, 3, 5 중에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그중 1과 5만 갖고 채운 거는 배제시켜야 된다. 3은 한 번 이상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3은 한 번 이상 써야 되니까 3을 안 쓰는 경우는 빼줘야 된다. 이거 왜 5승으로 썼지? 3승이죠.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냐면,
4가 1개, 그리고 2가 1개. 그러면 홀수는 몇 개죠? 홀수는 4개. 단 어떻다? 3은 1개 이상이라는 거 조심해라. 1개 이상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됐죠? 아까 여기는 6P3이었지만 이제는 6P2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와 2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4와 2는 서로 다른 수니까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이제 남은 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홀수가 남은 4자리가 있죠. 남은 4자리에는 첫 번째도 1, 3, 5 중에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3이 하나도 없는 경우인 이런 경우는 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경우를 나누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예요.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라고 한다면 최단 경로라면은 6팩, 6팩에 12팩인데 그 중에서 점이 표시된 9개 지점 중 적어도 하나를 지난다라는 건 지나지 않는 경우를 빼란 말과 동일한 얘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또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은 다음에 점도 있고 일단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가령 여기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얘를 안 거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점에서는 이 다리를 다 끊어버려요. 비워버립니다. 이렇게 비워버려요. 비워버리면 결국 나는 갈 수 있는 데가 이 지점 아니면 이 지점이다. 그렇게 해서 또 여기서는 뭐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가든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점에서 다시 가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지점들을 다 지워버리면 돼요. 연결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냐면 길이 1자리가 하나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길이 2자리가 하나의 경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거 있는 데를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여기 관련된 다리를 다 끊어버리면 지날 일이 없잖아요. 여기를 얘 주변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길이 2자리가 하나, 둘, 2, 여기도 2. 이러한 최단 경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 가운데 지점들을 지날 일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매번 선택을 하는 지점이 길이 1자리예요. 그러나 이 색깔 친 부분들을 지나지 않는다면 길이 2자리가 이만큼 가야 이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됩니다. 따라서 가운데 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는 3팩, 3팩에 6팩이라고 하면 간단해집니다.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